우리 몸은 크게 뼈와 근육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팔다리, 얼굴, 배와 등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육은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오므라들면 뼈를 잡아당기고 늘어나면 뼈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주로 뼈를 움직이기 때문에 골격근이라고도 합니다. 각 부위의 이름을 살펴보면 가슴 앞에는 대흉근, 몸통을 감싸는 광배근, 배를 받쳐주는 복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대퇴근, 종아리는 비복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 여러 원인으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는 만 가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고 다양하거든요. 우선 노화 그 자체로 근육은 조금씩 감소하고 또 세포의 기능도 점차 떨어지고 감퇴합니다. 계속 근육은 분해가 되고 재생 또는 합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재생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도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또 노화가 되면은 근육의 근섬유의 일부는 또 소멸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갖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등등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면 그 만성질환이 또 그 자체로 근감소증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감소증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대 팔 근육 단면을 보면 좌측처럼 근육으로 꽉 차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어 근육은 작아지고 지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무수히 많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양보다 손상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30대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엔 한 해에 약 1%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악력계를 사용해서 손의 그 아귀의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손의 힘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팔 전체, 또 몸통 그런 힘을 비교적 잘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재는 거거든요. 종아리의 그 둘레는 이 종아리 근육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종아리 둘레가 작아지는 것이 비단 그 하나의 근육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이 작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둘레를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줄어들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감소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심, 가능, 확진 단계입니다. 물건을 드는 힘이나 보행 능력, 의자에 앉고 설 때의 균형 감각, 낙상 경험 등이 있다면 근감소를 의심하고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능 단계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확진될 수도 있고 잘 관리를 하면은 근감소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죠.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수준보다 더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좀 더 분명한 근감소증으로 더 확진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보행,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때 그 만성질환 관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건강 수준 정도가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뇌경색, 뇌혈관이 갑자기 파열되는 뇌출혈. 이런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3위의 질환입니다. 생존한다 해도 약 80%의 환자에서 평생 장애를 남기게 되는데요.
재활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입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은 뭐 잘 드시는 것도 시원치가 않고 또 뇌졸중 자체로 한 40% 이상에서 근감소증이 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힘도 없어지고 근육량도 없어지고 또 근육이 하는 역할도 조금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운동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죠. 근감소증이 있을 때 악화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낙상골절과 골감소,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또 하나는 당뇨입니다. 특히 근육은 혈당 조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그 이제 당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이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의 이용의 50%는 근육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거나 근육을 잘 활용하는 것, 즉 운동을 잘 하면 근육을 통해서 당을 잘 이용하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척추를 지지하는 대표 근육은 척추 양쪽의 기립근인데요. 이 근육은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척추 디스크가 손상을 받아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도 나타납니다. 더 진행되면 허리가 굽게 되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쉽게 넘어져 골절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낙상할 경우 주로 척추 압박 골절, 엉덩이 관절 골절, 손목 골절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노화를 막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척추 기립근, 둔근, 대퇴 사두근이 있는데요. 특히 엉덩이를 감싸는 둔근과 허벅지의 대퇴 사두근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크고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그로 인해 골관절염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척추 기립근은 척추의 중앙 근육으로 신체를 곧게 세우는 등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고 걷는 일상이 회복되려면 이 근육들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합니다. 이 근육들이 일단 크기가 큽니다. 대근육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근육량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근육이 되겠고 또 중력을 이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되겠고 또 이동이라든지 그런 걷는 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또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근육 운동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 물질을 잡아주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효율성도 높여주어 혈당을 낮춰주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우리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근감소증도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환자의 진단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적절한 재활 방법, 또 꾸준한 운동, 또 영양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근감소증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